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자, 8강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오병기님의 추천주 아바코입니다. 역시나 OLED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죠. 오늘도 동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정구님은 월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용 실리콘 부품 제조 업체잖아요. 요즘 뭐 IT 하면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주를 이룬다라는 네. 말이 돌고 있어요. 네, 네, 두 종목이 그 트렌드 맞네요. 아, 그럼요. 두 종목 모두 맞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그 섹터를 이제 맞추는 건 네. 가능한데, 거기서 1등주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냥 그 중에서 이제 열등주에 가까운지를 구분을 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기준은 기술력하고 결국 실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아바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그 아바코의 차트부터 보면요, 뭐 실적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실적이 지금 당장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은 좀 나온 거 상태지만 아직 업황선까지는 거리가 있고요. 어제 뭐 소개드리면 삼성전기 이런 종목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삼성전기로 따지면 한 달 전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월덱스라고 하는 종목은 보세요. 월덱스로 타시면 아바코에 지금 있는 자리는 여기 올해 1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뭐 1월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시장은 트렌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냥 말로 계속 시간만 흐르면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은 추세 상승 종목이 있고요. 장이 어려울 때조차 이렇게 올해 장이 어려웠잖아요. 8월달 지수 저점 칠 때도 이 검은세를 굳건히 지켜낸 이 월덱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국 직전 고점이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난번 5, 6월 고점이 우리가 지수가 뭐 많이 오르렀던 그런 장이 아니고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였다면 지금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그런 그 금리 인하 또 양적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지금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고 뭐 하기야 뭐 미국 따라 하니까 이번에 굳이 인하 안 한다고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미국이 지금 11월 첫 번째 주부터 한 달에 3주 정도로 한 750억 달러 정도 전후의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말로는 지금 단기 금융시장,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 시장에 소위 그 단기 자금 부족 때문에 자금을 공급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미국 채권 시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왕이면 이제 그 양적 완화도 좀 필요할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또 11월 1일이 되면 유럽이 대략 400억 유로에서 500억 유로 정도 전후에 월간 단위로 그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수준은 결국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나 유로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유동성들이 어딘가를 흘러갑니다. 근데 유동성이 흘러갈 때 왜 제가 개도국이 그 유럽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가 있을 때 개도국이 가장 수혜를 입느냐라고 드렸냐면 바로 이 자금의 속성상 조달금리도 중요하지만은 기대 수익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대 수익이 큰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나 금리나 재정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이 순환하면서 상승 전환할 때 그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국가들은 결국은 경기 관련 소재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 바로 호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소위 개도국 소위 이 소재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먼저 상승을 했었는데, 이 우리나라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의 어떤 전개의 흐름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산업 고도화로 가고 있고 그게 지능화로 대표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그 구조로 진행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이 지금은 과거의 소위 양적 성장 시대의 화학 철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흥화 사회의 키포인트는 바로 IT 소재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월덱스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 이 트렌드는 길게 보면 뭐 수십 년 이상 갈 트렌드지만 우리가 뭐 주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6개월 앞도 못 보면서 무슨 수십 년까지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이번 파동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또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이 경기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자리라고 봤을 때 그때까지는 장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경기 관련 주도주는 반도체, IT의 소재 부품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월덱스를 차트도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 트렌드 라인이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월덱스를 두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덱스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자리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자리고 긴 트렌드로 봤을 때도 전망이 밝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였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은 오늘 세틀뱅크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게 SNS를 활용한 간편 계좌 등록 현금 결제 서비스를 오픈했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원님은 동성화인텍, 이 조선주죠. LNG 연료수의 증대로 가파른 성장세, 실적까지도 잘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세틀뱅크와 동성화인텍, 조선주들 최근에 뭐 주목을 많이 받긴 했어요. 네, 그렇죠. 뭐 세틀뱅크는 사실 지금 신저가가 가 있는 종목을 여기서 매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저가 탈피 못해서 못 올라온다는 것은 소외되고 있다, 소외주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외주를 매매할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이미 그 주도주급 종목들은 신고가에 가 있는 거나 신고가 근처에 있어야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셔틀뱅크는 이제 탈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동성화인텍의 경우는 실적도 좋고 신고가를 최근에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돌파하면 이제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나 이런 기관성 종목들은 이렇게 신고가 돌파되면 쉬어갑니다. 네, 지금 쉬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도주의 차 패턴만으로는 비슷하고 업황도 좋긴 한데 지금 장의 중심 축이 IT 섹터에 있다라는 것을 업종상으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나쁘진 않더라도 과거의 영광을 더 되찾는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대략 9년, 10년 정도까지 있었던 조선주 장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장은 그냥 소위 과거에 있었던 소위 기름을 떼던 그런 시절에서 가스를 태는 시절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어쨌든 동성화인텍을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한 마디가 이렇게 상승 마디가 이렇게 진행되면 또 잘 안 가요. 여기 잘 안 가요. 여기서 이제부터 좀 쉬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매수의 자리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두 종목 중에 어느 게 나으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동성화인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동성화인텍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요. 지금 조선주들의 현재 자리가 어떤지, 업황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 이게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리포트들이 그냥 탄 트럭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업황 사이클을 짧게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은 집처럼 오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세계 조선 호황이 있었을 때 2004년부터 2009년 정도까지인데요. 플러스 30 하십시오. 그러면 2034년에서 2038년, 그러니까 적어도 30년이 넘어야 우리 조선의 큰 글로벌 호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집도 이제 낡아야 우리가 재건축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배도 낡고 그래야 낡고 이제 쓸 수 없어야 버려야 뭔가 신규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예요? 우리 집 좀 고장났다고 해서 집 확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짓지 않잖아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죠. 이런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 이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과거에 있었던 양적 성장 시대의 소위 과거형 경기 관련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화학과 철강과 사실은 그 큰 의미에서의 궤적을 같이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수익이 난다. 예를 들면 수익이 좀 개선된다 이런 거는 반등을 하지만 좀 제한적인 상승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빅 트렌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네.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대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의 추천주는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이상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도 이 종목은 눈여겨보고 있었죠. 곽영훈 부장은 롯데지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의 완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주셨는데 한올바이오파마 앞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왔던 종목이에요. 네. 개별 종목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롯데지주는 또 어떤가요? 이제 롯데지주는 이제 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만 요즘에 이것저것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이쪽은 뭐 중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곤란하고 또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또 곤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이 과거의 영광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롯데의 경우에는 이 내수주 쪽에 속해 있는데 내수 경기가 이제 과거만큼의 그런 그 호황을 누리기는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양적 성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경기 사이클은 앞으로 10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 동안에 세계인들이 다 늙어가고 고령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상치 IMF에서 2.0, 내년도 2.2% 정도 성장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과거에 좀 여러분들이 유명했던 산업들 다 알고 있는 산업들이죠. 아까 조선이나 중화학공업 예를 들면 뭐 그런 중화학공업 쪽의 철강이나 조선이나 화학이나 이런 산업들하고 또 전통적인 소비재 쪽에서 전통적인 소비재 산업들 유통이라든지 제과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그 음식료 쪽은 앞으로도 성장이 크게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롯데지주도 제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여팡성 하단에서 전저점을 신저가를 내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따라서 모양이 좋아 보인다 바닥 나온 것처럼 보여서 딱 싸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부러지면 다시 전저점을 깨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키한 그런 섹터. 특히 앞으로의 그 산업은 구조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음식료의 대표주들을 모르는 종목이었고 또 예를 들면 조선주의 대표주 모르는 종목이었고 금융주의 대표주 모르는 종목이 없는 것처럼 이미 형성된 지 오래된 그런 산업은 철저하게 구조조정으로 가요. 왜냐하면 진화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고 로봇이 많은 것을 대체하는 그런 시장으로 가게 되고요. 과거에 100사람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로봇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산업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또 서비스 산업에서도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수 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만 거꾸로죠.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떤 바이오주들의 반등과 관련해서 이건 뭐 되살아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로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이슈나 재료를 보유한 일부 종목 정도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종목 한올바이오파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종목 승자는 아무래도 이 여팡선 위에 있는 한올바이오파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한올바이오파마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은 오늘 LB세미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능형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죠. LB세미콘은 항상 이 대진의 대결을 펼칠 때마다 승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MC넥스 이 종목도 오늘 염수관 차장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차 테마주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은 많은데 전략을 세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자율주행이 이제 지금은 그 컨셉 단계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시장을 형성하면서 아직 매출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이 MC넥스는 자율주행이기도 하지만 이제 카메라 쪽을 하면서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어떤 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미래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율주행이라는 걸 덧붙인 건데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좀 주가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 패턴은 정고점 한번 보겠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나쁘지 않고 또 요즘에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더 한 10% 정도 남짓 기대 수익 기대되고요. 그다음 이제 LB세미콘이라는 네.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참 그 무료 방송이나 이런 걸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물어보시는데 일단 1차 상승을 좀 세게 하고 나서 여기 매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머리에 이고 있는 이런 애들은 올라오더라도 빨리 못 올라와요. 올라오면 또 여기 물리는 물건 때문에 또 눌리고 이렇게 해서 반등하는데 시간을 천천히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패턴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MCNX는 떨어질 때 그냥 급락을 확 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 그죠?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이런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LB세미콘도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지금 당장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상승하는데 좀 천천히 가요. 참고로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린앤사이언스.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네. 자, 이게 올라오는데, 진짜, 우보천리. 네. 소고름으로 천리 간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이 종목이 신고가 났어요. 네. 자, 보세요. 돌파하네요. 네. 신고가 났는데, 정말 뭐 지겹게 천천히 뚜벅뚜벅, 올라옵니다. 네. 네, 그래서 뚜벅뚜벅 우부천리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야, 그 올라오는데 기다리다가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들고 있으면 살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이라는 게 이제 거의 득도 수준의 고승이 이제 살이를 남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인내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바로 LB세미콘의 모습이라서 뭐 본인이 이제 이 정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좀 이런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멘탈이 강하고 본인이 굉장히 끈질기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크린앤사이언스 차트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LB세미콘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 몇 종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중에 실적이 나오는 한 3종목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2레벨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올라오는데 계속 서행을 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완행열차랑 비슷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중에 아무래도 좀 속도감이 조금 있을 것으로 해서는 MCNX를 두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지만 LB세미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LB세미콘. MC넥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을 치러봤는데요. 지금 4종목이 정해졌죠. 첫 번째 승자는 월덱스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동성화인텍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또 한 번 승리를 했고요. MC넥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4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월덱스와 동성화인텍의 대결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지금 동성화인텍은 고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이대면 물려요. 왜냐하면 한 2달 내지는 2달 반 정도의 동성화인텍의 상승이 진행돼서 좀 쉬겠다는데 예. 여러분들 아무리 천리 말아도 한 천리 달리면 좀 쉬어야 가야죠. 건초도 좀 먹고 물도 좀 마시고 그리고 또 천리를 쉴 새 없이 달렸으니까 또 한숨 자고 가야죠. 네, 그래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꼭 이런 자리에서 또 들이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여기도 차트도 보시지만 이게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한마디 이렇게 가고 나면 이렇게 박살냅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나란히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은 채널 고점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보통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리포트 내놓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종목보다는 이 사면 물려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의 승자는 월덱스로 하도록 하죠. 위에가 훤히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월덱스를 두 종목 승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있는 월덱스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리를 보니까 알겠네요. 다음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한올바이오파마와 MC넥스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최근 2년 반 정도의 어떤 산업 정책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실적을 많이 내고 또 성과를 내는 그런 쪽보다는 뭔가 꿈이 있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모델이 필요했겠죠. 과거 저희 2000년대 전후에 이제 소위 IT 버블을 만들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바이오 버블을 만든 상태인데요. 그래서 버블이 껴있는 그런 섹터 쪽에서 매매는 항상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그나마 이제 한울바이오가 나쁘지 않은 그런 차트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해도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60%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아니 65%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 종목의 승자는 지금 섹터의 중심축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트렌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 IT 섹터가 주도주라고 봐서 MC넥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MC넥스로 정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기준금리가 연 1.25%로 인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10월 기준금리 1.25%로 인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4강전 대결을 펼쳤을 때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멀덱스와 MC넥스로 정해졌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대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선 연구원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인하 배경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7월 금리 인하했던 연장선 상에서 두 번째 인하가 결정이 됐고, 7월 금통위 이후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10%대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올해 원래 성장률을 전망했던 2.2% 한은의 전망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물가 상승률도 두 달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일시적인 요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흐름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기 부양이 필요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마이너스 물가가 결국은 이 디플레이션의 초입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나 이제 한은에서 입장은 이제 공공 물가, 그러니까 무상 급식이라던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외하고도 전반적으로 다른 품목들의 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게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명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만 어떤 공공 부분의 인하 이런 부분에만 기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 안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약하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쯤에 추가적으로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떨지 추가 인하 시기가 언제쯤으로 전망이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 추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이번 인하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내년 1분기 중에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3분기랑 4분기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에 따라서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3, 4분기 우리나라 성장률 흐름이 여전히 부진한 지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이 그냥 동결로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2번의 인하가 있었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인하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선 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전격 인하를 하면서 이제 연 1.25%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너무 당연한 귀결이고 한 번도 제가 이 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은행이 최근 3년 동안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또 물가 전망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객관적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경제라는 것은 이 불 피우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불도 이 한번 뭐 제가 모닥불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닥불이 이제 최고치를 치고 꺼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이 다 꺼져가는 그런 판에 가면 아무리 좋은 장작을 집어넣고 연료를 집어넣어도 다시 타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경제 흐름인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잘해서 경기에 대한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것이 금리 기준금리 0.25%가 물론 큰 그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금리 인하의 목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심리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정부의 경기 의향에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 부양의 의지를 확실히 밝힌다라는 그런 소위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거든요. 경기 안 좋으니까 적극적인 부양을 하겠다 이런 거를 펴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그 관료주의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벌써 올해만 해도 3차례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지표를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이 3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는 2차례를 그것도 띄어가지고 찔끔찔끔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어떤 경기 부양책의 의지 이런 걸 피력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에 한 차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물가가 진행되고 고령화가 이어지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면 사실은 뭐 큰 그림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도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지 않아야 될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더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인지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만나봤습니다. 다시 오늘 머사지 토너먼트 대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죠. 월덱스와 MC넥스의 결승을 한번 치러보도록 할 텐데요. 두 종목의 지금 자리도 봐야 될 것 같고 기대 수익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이제 월덱스와 MC넥스는 조금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섹터를 보면은 월덱스는 반도체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능화 사회 쪽에서도 가장 한국이 세계 최대의 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심지어는 이제 엊그제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만 중국의 그 리커창 총리가 삼성의 시안 공장을 또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그런 회사이고 그 산업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 밸류체인 부가가치 가치 사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달려서 거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또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은 삼성전자의 중요도가 점점 세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가운데 이 부품 회사들이나 소위 그 소재 회사들도 그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 햄시넥스도 물론 뭐 관련은 있습니다만 더욱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진짜 강점,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덱스를 오늘장에 우승 종목으로
종목 말씀드리고 오늘의 우승 종목은 네. 월덱스입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역시나 이 바구니가 중요하네요. 네, 반도체 그렇습니다. 섹터. 네. 월덱스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가격대를 6,900원 매수,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500원 되겠고요. 지금 뭐 이게 여기서 사실 몇백 원, 뭐 100원도 차이 안 나는데 여기가 그냥 훤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번 파동 상승 목표치는 여기입니다. 8,500원. 그렇지만 제가 또 여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짧게 확실하게 7,500원 드리고요. 여기 가면 또 한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다시 또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전략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덱스 오늘의 우승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그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뭐 잠시 후에 10시 10분에 무료 방송 할 것이고요. 뭐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어쨌든 앞으로의 한국의 어떤 산업 성장과 경기 성장의 경로 거기에 따라 주도주는 이제 확실히 IT 쪽이 나왔습니다. 여기 수익 극대화 방법 잠시 후 10시 10분에 김동호 애프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